자, 그러면 68쪽에서 혹시 질문? C단계 전까지죠? 네. 자, 68쪽에서 질문. 69, 70, 71, 431번. 431번. 440. 뭐라고? 뭐라고? 자, 72, 3. 저 443번. 443번, 443번. 지훈이도 질문이야? 아, 그러면 안 하고. 443번. 433번. 433번.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기존 본관 A반 친구들한테 궁금한 게 우리가 수요일 수업이 원래 몇 시였죠? 원래 4시부터 7시였지. 그걸 제가 7시, 10시로 옮겨도 돼요? 네. 저녁이요? 네. 왜요? 그 이후에 뭐 수업이 있어? 네. 그 왜, 뭐가 있냐고. 그게 어. 그게 왔다 왜?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뭘 왔다 갔다 하는데. 가까이 갔다가 오는데 집이 여기서 멀어? 좀 멀어요. 집이 어디 살아? 저 홍대. 집이 홍대야? 10시 끝나고 가면 되잖아. 어머니가 데려다 주시 항상?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말을 아끼지? 왜 그날 저녁에 뭐 마약 밀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야? 저때 그 영어 시간 막 바꿨다 엄마 좀 먹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영어 시간을 네가 임의로 바꿔서? 아니 그 영어 시간 7시부터 10시로 옮겼잖아요. 누가? 내가? 아니 네가 영어를 우리 학원 다니나? 시삼쌤. 예. 응. 근데 7시 10시로 시삼쌤이 옮겼어 수업을. 제가 근데 네가 욕을 왜 먹어? 시삼쌤이 먹어야지. 아니 네. 어. 그래갖고 제가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바꾼다고 했다가 엄마한테 욕 먹어가지고 어. 제가 이거를 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꿨을 때 욕을 먹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걱정돼서야 뭐야? 그게 아니라 어. 시간 버린다고 그러다 왔다는데 4시 7시로 하나 7시 10시로 하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되는데 학교 끝나고 바로 부를 거야. 4시부터 7시는 클리닉일 거예요. 그래요? 응.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딜. 그냥 제가 4시부터 7시에 클리닉을 제가 좀 직접 해주고 7시 10시를 수업으로 좀 가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오끼. 왠지 7시 10시 수업이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 원래 목요일에 클리닉 하는 사람 그 시간에 받는 그쵸. 그냥 무조건 다 글로 때릴 거예요. A반을. 그리고 그 시험도 그때 보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 오 그러면 안 와도 되네요. 뭘요? 저희 어제 12일에 그렇지. 아론이 반응이 왜 그래? 네. 왜? 그게 더 좋지 않아요? 그래? 되게 싫은 표정인데? 아니야. 원래 기한쌤 앞에서는 더 해맑은데 뭘. 그렇지. 지금 그 표정이었단 말이야. 알겠지?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74, 5. 근데 5는 빼라 했죠? 네. 74. 자, 76, 7. 461번이랑 포물선이 아론이가 질문이 많네. 461이랑 467. 예. 그 471번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거 해줬잖아요. 472번 1번도 해주지 않았나? 내가 이거를 제일 먼저 해줬던 것 같은데 본수업에서. 대신 그 학원 교재. 아니야. 학원 교재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에요. 있어? 그래서 이 자식들이 수업을 안 듣나 봐. 영상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471번. 뭐 해줄 수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쌤 했지만 좀 궁금해요. 다시 한 번 더 해줬으면 이거랑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좀 다른 거니까. 그죠?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꼭 쌤 올려놓고 가세요. 예. 제가 좀 다 돌아다녀 보게.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첫 질문이요. 71쪽에 431번이네요. 우리 괜찮은 것 같아. 샌도 병행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함수 들어갈 거잖아. 그럼 제가 이제 함수 숙제도 샌 내겠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남은 2주 동안 수학 더 열심히 할 거잖아. 그럼 집합은 이미 각 반에서 배우고 오셨죠? 네. 그러니까 집합 명제는 알아서들 계획 잡아서 계속 풀고 계셔요. 알겠지? 오케이. 선생님 오늘 저희 함수 나가는 건가요? 네. 네. 자, 431번을 좀 보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서로 뭐래요? 대칭이다라고 나와 있네.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상황을 좀 설명하려고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그림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의 x절편은 아로나 누구랑 누구야? X절편이요. 네. 그럼 0이랑 3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0이랑 3이죠? 0이랑 3. 자, 그랬을 때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 대충 이렇게 있는 거잖아.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 건가, 아론? 아니요. 그런 문제 아닌 거 알죠, 얘들아? 그지? 저 이차함수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충 요런 정도 느낌? 그래서 요렇게가 수직이면서 얘네 길이가 서로 뭐예요? 예, 같은 요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요 점을 예를 들어 쌤이 a, b라고 하면 a, b가 저 위에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 b, a라고 하는 녀석도 저 위에 있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럼 물론 우리는 요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정도는 알아요? 마이너스 1 정도라는 건 알지만 쟤네가 지나는 한 점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a, b가 저 이차함수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건 b라고 하는 녀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3a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둘 수 있나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b, a도 저기 위의 점이죠. 그럼 b, a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은 맞을까요? 네. 자, b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3b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궁금한 건 얘들아 요렇게 길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건 a랑 b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주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a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요렇게 넣어도 되죠? 아니면 b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요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넣어서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주셔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요렇게 좀 봅시다. 요 두 식을 딱 보니까 우리 지훈이 뭐 하고 싶게 생겼어요? 열리. 그치, 연립인데 연립으로서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막 빼고 싶게 생겼네, 막. 그죠? 막 좀 빼보면 자, 요 자식 같은 경우에는 b에서 a를 빼니까 이렇게 b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돼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네? 그러면 합차 쓰면 a 빼기 b, a 더하기 b죠? 근데 그거 제가 그냥 만약에 마이너스로 뽑는다라고 치면 b제곱 빼기 a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b 마이너스 a, b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 아론이 이해 안 되잖아? 오야.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3b잖아요? 그럼 이것도 약간 3으로 묶고 싶지 않아요? 그럼 3으로 좀 묶어주시면 b 마이너스 a죠? 여러분들이 분명 1학기 때 내신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서 식 정리하는 거 한 번 정도는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고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a랑 b랑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다른 두 점이라며? 그럼 어차피 얘네들이 다 약분되죠? 그럼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절로 으차 이렇게 넘겨주면 a 더하기 b죠? 그럼 이렇게 넘어오면 3에서 1 빼면 되는 거지? 결론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2요. 였다라는 거 정도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네요. 요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잡히시지 않나?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러면 얘기 잘 들어. a 더하기 b가 2였다라는 말은 준성아 요 점의 좌표가 얼마게? 다시 a 더하기 b가 2인 것까지는 동의하셨어요? 그럼 a 더하기 b가 2였다라는 건 요 점의 좌표가 준성이가 봤을 때 얼마게? 힌트는 중점. 네. 중점. 중점이요? A 플러 2분의 A 플러스 B 니까 콤마 a 플러스 b가 2니까 1 콤마 1인 거 돼요? 네. 그래서 얘들아 아까 전에 너네 보라색 기울기 얼마나 있어? 마이너스 1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지나는 한 점 알아 몰라? 연립하셔도 되죠? 네. 아니면 이 녀석을 다시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조금 더 차수가 준 상태에서 연립이죠? 그렇게 가셔도 되고. 아로님 왜? 괜찮아요? 잘 풀었어요? 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걸 질문하셨네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너네가 좌표를 구하려고 맘먹어도 구하실 수 있는 건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결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얘들아 너무 쫄지 말고 그냥 바로 솔직히 연립하셔도 되는 거긴 하지만 두 식을 좀 더해볼까? 두 식을 좀 빼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거니까. 네. 그죠? 넘어갈게요. 네. 아론이 마무리할 수 있겠지? 네. 자, 433번 봅시다.
자, 433번을 보면 y는 x 더하기 2 위에 점 a가 있대요. 그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돼요? 공부 하나만 할까요? 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짝 공부를 좀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대칭이 두 개가 등장한 것 같은데 하나가 뭐 대칭했어요? 예, y는 x 대칭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가 뭐 대칭했죠? 예, 원점 대칭했죠. 외우지 말고요. 외우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이런 대칭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계에 집중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x축이 좀 있고요. y축이 좀 있어. 자, 만약에 내가 이쯤 어딘가에 저 아무데나 하나 튠 하고 잡아요. 그 점을 a, b라고 합시다. 저 문제에서는 y는 x 더하기 2 위의 점이니까 뭐 a, a 더하기 2 뭐 이런 느낌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y는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해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렇게 움직이겠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몇 몇이 되죠? b, a가 되죠. 뭐 당연한 내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b를 다시 원점에 대해서 뭐 했어요? 대칭했죠. 그럼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건 180도 회전. 중점이 원점이면 되는 거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연장하고 연장해서 길이가 같은 지점까지 가는 거죠. 그럼 요 점의 좌표 몇 몇이 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여기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결론은 잘 들어봐. 얘랑 얘를 연결을 좀 하자. 자, 그러면 x좌표 몇 증가했어요? 즉 기울기 좀 재볼게요. 얘에서 얘 빼면 얼마예요? 얘에서 얘 빼면 얼마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요 기울기 얼마예요? 1. 요 기울기는 얼마였죠? 그럼 무슨 관계예요?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들아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어떤 점을 y는 x하고 원점 대칭하면 결과적으로 직각삼각형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냥 얘는 무지성으로다가 그냥 세 점이 있고 근데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할 때 뭔가 사각형에서 삼각형 빼고 막 이런 결이 아니라 충분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도형적인 측면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어.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 a 더하기 2라고 하는 점은요. 대충 요런 데 있겠죠? a, a 더하기 2니까 좀 더 올라가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a, a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한 요 정도 있고요. 자, 이 자식을 내가 y는 x에 대해 대칭했어. 평하고. 그럼 요 자식은 a 더하기 2, 얼마가 될 거고?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식을 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했고 그럼 길이 같을 거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요렇게 연결을 좀 했겠다 이런 느낌이죠. 여기 그럼 수직이겠지. 자, 그러면 이래죠? 원점 대칭했으니까 우리는 요 자식이 마이너스 a 더하기 2, 개똥 싸고 앉아있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냐?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자, 근데 얘들아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건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하죠. 즉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가 45도야. 즉 기울기가 몇이란 소리야? 1이란 소리죠.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은 요런 직각삼각형이 좀 세팅이 되면 당연히 얘네들의 길이는 같죠. 그랬을 때 비율이 1대1대 루트 2라는 것도 혹시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는 거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야지. 오케이, 뺀 거 제곱 이래도 되는 거지만 이게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가 45도겠구나 정도가 잡히세요? 괜찮아? 그럼 이랬으면 좋겠는 거지. 이렇게 보는 습관. 이 길이 얼마예요? 2겠지. a에서 a 더하기로 바뀌었으니까 2겠지. 그럼 1대1대 루트 1이라며. 그럼 요 길이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지. 이해했어요? 하나만 더.
이것도 기울기 얼마야? 이거 기울기 얼마야? 우리 알아. 1이죠? 수직이었잖아. 그럼 얘들아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1대1대 루트 2였겠죠? 자 그럼 집중. 얘가 요렇게 바뀌어야 돼. 길이가 2a 더하기 인 거돼요? 가로 길이가 2a 더하기 인 거돼요? 얘에서 빼면 되잖아. 그럼 그거에 몇 배 하면 돼? 루트 2배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은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에 a 더하기 2겠구나.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라는 거지. 기훈이 이해했지? 자 그리고 요 길이는 아까 루트 2였나? 이렇게 되는 거지. 2루트 2였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예 곱하기 2분의 1라는 게 16이다 라는 거 이용해 주시면 조금은 더 좀 깔끔하지 않을까. 이해되셨죠? 앞으로 이제 우리 뭐 기울기 1, 마이너스 1 같은 거 등장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접근해 볼게요. 네,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443번이네요. 그래서 애기 제주쌤이 이시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아, 방학 끝나고 뭐 맛있는 거 좀 사주신다 하셔가지고 장어 먹자고 하셔가지고 장어를 내가 한 40만 원어치 먹으면 내가 이긴 거잖아. 그지?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죠. 그분도 노력하시는데 그분도 좀 즐겨야지. 수능 감량하신 거예요? 그분? 그러셨다고. 2.5kg 수분 빼시면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근데 금방 다시 돌아오셨어. 이게 그러니까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오셨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내기로 인해서 저도 조금은 그래도 감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윈윈이구나 라고 지금 정신 승리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도 막 그 토요일에 막 쌤 저녁에 치킨 먹고 떡볶이 먹고 했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그래서 막 배가 이만큼 차오를 정도로까지 먹었어. 근데 71.1 뭐 이러더라고. 내가 원래 77이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뭐 됐죠 뭐. 그리고 쌤 예전 영상 보면 세상 돼진 거야. 너네도 보면 세상 돼지라고 하면 느낄 건데 그거에 비하면 뭐 괜찮아졌지 뭐. 자 443번. 자 1.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2라고 나와 있는 거 되세요? 네.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서 반지름이 얼마?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그리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내 얘기 들어봐. 요렇게 y축 x축 있죠? 그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을 그릴 거야. 근데 반지름이 얼마니까? 루트 2니까 마침 요 길이가 또 얘들아 얼마겠어? 요 길이가 루트 2. 그러니까 약간 요런 결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해돼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근데 문제에서 x좌표가 x가 0 이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y축 기준 어느 쪽? 왼쪽. 그럼 여기 버리면 되겠네요? 이게 x가 음수일 때니까. 그 다음 y가 0 이하다라고 하면 x축보다 어디? 아래. 그럼 여기 부분인 거돼요? 그치? 요 부분을 우리한테 x축, y축 원점 대칭해봐 이 자식아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요걸 여러분들이 약간 y축 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아론 영대기처럼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이렇게 이건 좀 크네 이거 그럼 준성 영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거 아니야? 뭐 대충 뭐 어떤 모양인지 이해되죠? 그치? 요 모양에 뭘 구하래요? 넓이 구해봐라고 나와 있는 거 돼요? 그럼 얘들아 하나 잘 구해서 몇 배 때리면 되겠다 정도의 느낌? 4배 때리면 되겠다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 정도에 대한 상황 파악이 되셨다면 다시 위로 갈게요. 자 우리는 한 요쯤 어딘가에 X축이 이렇게 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요쯤에 Y축이 이렇게 지나고 있었던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여기 부분 나가리 여기 부분 나가리 이런 느낌인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네. 근데 잘 들어 얘들아. 요렇게 뭔가 두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짓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수선의 발 내려주시고 수직이고 길이 같고 점 중에 하나 연결하고 뭐 요런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느낌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요 길이 얼마죠? 모르지 않아? 1이죠 1.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괜찮아요? 조금 난이도 올려볼게요.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요 길이도 1인 거 돼요? 오 응용력 개쩌는데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몇 도예요? 45도겠지?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중심각이라고 소위 부르는 게 몇 도겠어요? 90도라는 거 정도 잡히세요? 그러면 잘 들어 얘들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원의 일부분, 괴랄하게 생긴 녀석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부채꼴과 삼각형으로 찢는 거야. 다시 너네한테 원의 일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도형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 무조건 부채꼴과 삼각형으로. 즉 이 문제는 어찌됐건 얘 날리고 싶은 거 아니야? 얘도 날리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어차피 얘들아 같은 맥락으로 얘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같은 이유로 여기도 90도라는 거 이해되죠? 네. 그치? 그러면 나는 뭐냐면 요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뭐 해주면 덜어내주면 요 넓이가 남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구할게요. 천천히. 반지름 길이 루트 2였던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원의 넓이 몇 파이? 2파이에 4분 원이니까 4분의 하면 2분의 파이니? 그럼 그 부채꼴의 넓이에서 루트 2 2분의 1 하게 되면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예요? 1. 요게 내가 버릴 면적이죠.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한 게 요 넓이인 거 준성이 되죠? 네. 그걸 전체 원의 넓이 몇 파이에서? 2파이에서 빼주면 돼. 근데 그 자식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론이 4개지? 아니 그게 아니라 각각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하여서 생긴 모든 곡선을 구하는 거야.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칭 이동하여서 만들어진 그 부분을 하는 거 아니야? 부분과 첫 줄에 많이 있네. x가 0이야 y가 0 이하인 부분과 그 부분을 x축 y축 원점에 대칭 이동해서 생긴 모든 애들로 둘러싸인 곡선의 넓이를 구해봐. 이렇게 넓이를 구해봐 이렇게 나와 있네. 괜찮아 아론아? 그지? 그리고 아론이가 봤을 때 만약에 그럼 이렇게 있고 여기 준성이 엉덩이, 아론이 엉덩이, 지훈이 엉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둘러싸여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있어야 둘러싸였다라고 하겠지? 그지? 그런 의미였네요. 아론 알겠지?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문장을 줄 거니까 지금 이 문장의 의미는 요걸 구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알겠지?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질문들이 많이 없네. 3개만 받으면 되네. 하고 빨리 후딱 함수 들어가면 되겠다. 461번 보자. 문제 너무 재밌겠다 이거. 자 461번을 보면 준영이 맞췄지 이거? 그럴 수 있어. 자 얘들아 봐봐. 거기 포물선과 직선 y는 2x가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밑줄. 포물선과 직선 y는 2x가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밑줄. 우리 교점 구하려면 두 식 뭐라 나요? 같다라고 놓쳐. 그럼 그 식은 방정식이 돼 항등식이 돼? 방정식이 되지. 제가 들어가는 반들은 이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지? 올해만 제가 한 14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방정식의 실근은 쭉 뭘 의미하죠? 교점에 있어요. 늘 의미해요.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실까요? 네. 교점을 만약에 구해야 돼.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 그럼 두 식 뭘 하나? 같다라고 놓고 문제 풀죠. 이해돼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그러면 근들이 나오잖아. 그게 교점의 x의 좌표인 것까지는 괜찮죠?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야 원점 대칭이래 두 점이. 그럼 x좌표가 하나가 2면 하나가 얼마란 소리야? 지원아 집중해야 돼. 두 교점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래. 그럼 x의 좌표가 하나가 2면 하나가 이런 소린 거잖아. 461번이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다시 교점의 x의 좌표가 부호 반대네. 교점의 x의 좌표를 우리는 근이라고 하잖아. 두 근이 합이 얼마? 이 문제는 그렇게 가는 거겠네. 포물선과 직선 y는 2x가 만난다. 두 식을 같다라고 논다. 그때 원점에 대해서 두 점이 대칭이다. 같다라고 놨을 때 두 근의 합이 0이구나. 로 여러분들이 식을 연결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그러면 문제 가볼게요. 아론, 말뜻 이해했어요? 네. 자, 2,1에 대해서 점대칭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y는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ax. 자, 2,1에 대해서 점대칭하고 싶어요. 2,1에 대해서 나머지 다 조용. 지훈, y 뭐로 바뀌어요? y 플러스 1이요.
What the fuck? 마이너스 2. What the fuck? 저 평행이동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최악인 거죠, 그죠? 자, 진우. 2,1에 대해서 점대칭 했으면 좋겠대요. 뭐 얘기하는지 알죠, 지금? 다시 기회 줘요? 잠시만요. 뭐야? 생각. 점대칭. 뭔지 알죠? A, B 점대칭.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자, 유찬. 우리 A반인데. 2y 어? 2y 마이너스 최악이네요. A 어. A 플러스 2 A 플러스 2,1이요? 아니요. A 플러스 2,1이 무슨 말이야? 잠시만요. 닥쳐. 자, 승은이. 지훈이. 아, 기가 막히네. 지훈이가 이래 보고 짱 먹겠구만. 2-y 이렇게 가야죠. 안 되잖아. 지금 딱 분위기상 요 정도쯤에 해줘야 슈방 더 이상 내가 망가지지 않겠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진짜 됐어요. 아니 됐어요. 아니 진짜로 됐어요. 자, 그럼 마무리 해봐. 잠시만요. 나도 참 나쁘지, 그지? 아론 이게 뭐야? 나 이거야? 좀 기다려. 알겠지? 스트레스. 모르네. 됐는데 어떻게 넣어야 돼요? 아니 그럼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 저기 그러니까 y는 이해가 됐는데. 자, 아니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x, y야. 이걸 a, b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점대칭하고 싶어요. 그럼 점대칭이라고 하는 게 뭐야? 중점이 a, b가 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중점이 a, b가 되는 걸 우리가 이걸 점대칭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 자, 오케이. 자, 잠깐만. 자,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걸 거 아니야. 그래야 더해서 중점이 제가 되지. 지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a, b에 대해서 점대칭해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y가 왜 2-y가 된 거야? 얘를 2배하고 y를 뺀 거겠지? 승은 이해돼요? 진짜로? 지훈 이해돼? 네. 진짜로? 자, x 해봐. 전개하지 말고 그냥 넣기만. 아니 이게 잠깐 2-y 솔직히 이해 안 되죠? 근데 더해서 2분의 1을 중점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얘네 둘의 중점이 1이 되게끔. 얘네 둘의 중점이 A가 되게끔. 얘네 둘의 중점이 B가 되게끔. 이것만을 반대로 생각한 거. 오케이. 그래. 이러다 좀 화요일 되겠네. 저거랑 잠깐 밥 먹고 와요? 아니 얘랑 얘의 중점이 됐어요. 1이 되게끔. 이해됐는데 지금 아직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잠시만요. 자, 승은이가 해보자. 그렇지. 4-x로 가면 되죠. 그러면 더해서 2분 1 하면 2 나오잖아요. 이식 전체를 생각했나? 또 최악으로? 그건 아니겠지? 여기 x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왜 이렇게 헤매는 것 같아? 연습을 졸라 안 했다 이런 말인 거지. 그죠? 지훈아 공부하자. 오케이. 이런 느낌인 거지. 괜찮으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녀석에 4-x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우리 지훈아 공부해야 돼 진짜 알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요 식이랑 이제 여러분들 이거 식 정리하면 y는 꼴로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얘랑 y는 몇 x랑 2x랑 뭐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 두근의 합 0 쓰면 a 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스탑할게요. 오케이. 지훈 진짜로 열심히 해. 야. 쌤 이뻐하니까 알겠지?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A반인데 좀 달라야죠, 그죠?
어제 몇 시에 잤어? 저 어제 9시 반에 되게 일찍 잤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8시 반이요. 그러면 11시간 잤네? 어휴. 중간에 안 깨하루나? 오늘 한번 깼어요. 깼어? 몇 시쯤 깼어? 6시에 깨가지고 다시. 바로 다시 잤어? 바로 다시 자면 되게 행복합니다. 그지. 딱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봤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문이 열렸어요. 너 방문이? 예민해요? 근데 그냥 열린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가 와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로봇이야 진짜로? 문을 열어 이렇게? 보통 로봇 청소기 돌릴 때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여기 몰라 우리 집은 없어서. 하고 와가지고 윙 하는 소리 깼다가 깼다가. 몇 시지? 하고 보고 갔다. 잘했네 잘했네. 자 보자. 그래도 그렇게 하루 좀 푹 자면 좀 풀리냐 하루나? 자 봅시다. 우리 약속했다. 마지막 주는 전원다 새벽 1시. 학교 응? 아침 8시까지 응. 듣는데 응. 1시까지 있으라고요? 응. 저 가는데 응? 걸리지 않을까요? 1시까지 쓰면 1시 20분쯤 도착하고 10분 하면 2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혜린이 12시 반. 근데 제가 더 오래 걸리는 시간. 제가 제일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그냥 다 펑나게 1시에 가죠. 오케이. 467번. 자 가봅니다. y는 0을 직선 y는 m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과 5x 더하기 12y 더하기 8은 빵. 이 녀석의 교점을 p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는 거 돼요? 자 원점과 p까지 거리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양수 m의 값을 좀 구해줘라고 얘기를 했네요. 오케이. 그럼 가보자.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y는 mx라고 하는 녀석부터 내가 그려볼 건데 m이 무슨 수래요? 양수. 네, 양수래요.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합시다. 요렇게 x축, y축이 있어요. y는 mx라고 하는 녀석 대충 그냥 양수 느낌 나게 쌤이 요렇게 좀 그려볼게요. 얘가 y는 mx야. 근데 y는 0이라고 하는 녀석 있죠? y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잖아. 얘가 y는 0이야. 지금 얘들아 우리는 주황색을 노란색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노란색을 주황색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주황색, 노란색. 색깔들 구분되시죠? 네. 노란색을 노란색을 주황색으로 대칭하는 거지. 그죠? 그럼 노란색을 주황색으로 대칭한다라는 건 자 대충 요 정도 각을 제가 잠깐 x라고 치면 얘랑 정확하게 같은 각이 되게끔 요 정도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각이 이렇게 되게끔 정도의 느낌이라는 건 이해돼요? 그지? 그러니까 요런 직선으로 바뀌는 걸 거 아니야.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녀석과 5x 더하기 12y 더하기 8은 빵의 교점을 누구라고 하세요? p라고 하세요. 근데 원점과 p까지 거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값을 구해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저 y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칭시켜서 파란색 녀석이 됐고 파란색 녀석과 5x 더하기 12y 더하기 8은 빵이라고 하는 녀석의 교점을 p라고 했는데 그럼 5x 더하기 12y 더하기 8이라고 하는 녀석의 대충 기울기는 양수 음수? 음수. 그리고 y절편은? 대충 음수죠? 그지? 그러면 밑에 가서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x축 대충 y축 이렇게 있었다 쳤을 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점은 5x 어쩌고 저쩌고 저 자식식 대충 기울기도 음수고 y절편도 음수니까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실까요? 네. 그 녀석과 원점까지의 거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따로 좀 우리가 보면 그럼 뭐 내려야 돼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지. 요렇게.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그러면 요 점이 마침 뭐였으면 좋겠는 거야? P였으면 좋겠는 거지.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요 P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 요 파란색 녀석과 요 빨간색 녀석과의 교점이잖아. 문제에서 그러려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면 돼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교점이 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파란색이 직선이잖아.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 그럼 요 파란색 녀석이 뭐면 좋겠는 거야? 여기서 연두색 같은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요 파란색 녀석과 빨간색 녀석과의 교점이 피면 좋겠는데 그 피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또 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요 파란색과 빨간색과의 교점이 마침 피었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려면 얘도 직선이고 원점을 지나는, 그럼 이것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네 둘이가 일치하는 직선이면 좋겠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돼? 그러면 그림 다시 제가 위로 옮기면 조용. 요러면 좋겠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세요? 요런 세팅이면 참 좋겠다라는 거 아닌가? 아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럼 얘들아, 얘 기울기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12분의 5? 그럼 얘 얼마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리 파란색 기울기는 y는 5분의 12x면 좋겠는 거지. 그러면 딱 좋지 않을까요? 원점을 지나면서? 그럼 여기 쿵 찍어서 여기 수직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거 지훈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얘는 얘들아 양변 5배 좀 하면 12x 마이너스 몇 y? 5y는 0. 빵.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찾고 싶은 건 y는 mx 얘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각이 뭐 하고 있어요? 스탑해도 돼요? 네. 각의 이등분선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직선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여기 위에 점 아무거나 우리가 x, y라 놓고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뭐하다? 같다라는 거 쓰면 새로운 자취의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졌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면 되겠지. 우리 하윤이 이해될까? 괜찮아요? 그렇지. 유찬이 되냐? 하윤이 돼요? 준성이 이해됐죠? 약간 됐어요. 약간 안 됐을. 그럼 약간 안 됐네. 어디가 안 됐을까, 준성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응, 거의 안 됐네. 네. 아 이거. 다음에 영상 다시 볼게요. 아니 한 번만 더 짚자. 한 번만 다시. 다음 영상을 다시 보더라도 한 번만 좀 다시 짚을게. 우리 아론이 이해됐을까? 오. 자, 문제를 천천히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뒷부분부터 좀 볼게요. 자, 5x 더하기 12y 더하기 8은 빵의 교점을 p라고 하자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 p가 5x 더하기 12y 더하기 8 위에 있어야 되잖아.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그럼 5x 더하기 12y 더하기 8은 빵이라고 하는 직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얘가 5x 더하기 12y 더하기 8은 빵이야. 아론 여기까지 되죠?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 P랑 원점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원점에서 수선의 발 내린 그 라인 위에 P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준성? 네. 그래서 원점과 이렇게 셈이 여기가 딱 P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y는 0을 y는 m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과 빨간색과의 교점이 P래요. 그럼 나는 이 초록색 직선이 마침 대칭 이동한 직선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y는 mx라고 하는 녀석이 대략적으로 요 정도 느낌으로 좀 생겨주면 주황색으로 가야 되잖아. y는 mx라고 하는 녀석이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생겨주면 우리는 선대칭은 얘들아 접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 현재 y는 빵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요쪽 보면 봐. y는 빵이라고 하는 직선을 얘에 대해서 대칭하면 접는 거니까 참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걔를 연장시키면 이렇게 P가 되는데 마침 거기가 수직으로 아다리 맞게 떨어지면 원점까지 거리가 최소가 될 거니까 그럼 요런 세팅이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둘의 각이 뭐 있던 거고? 같았던 거고.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분의 5니까 요 직선이 5분의 10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의 이등분선으로 문제 마무리해서 N값 찾자 이런 정도 느낌. 네. 괜찮으시죠? 네. 오케이. 자, 마지막 471번 좀 어려운데요 문제. 방학 끝나면
한번 재밌게 놀아야겠다. 그래도 하루 정도는. 혼자서요? 응? 여자친구랑 놀아야지. 썸머 끝나고 한 일주일은 놀아도 되지 않나요? 누가 너가 내가 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요. 그래도 참 말 잘 들어. 이틀 정도? 2, 3일? 딱 일주일. 안 돼.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관리원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관련. 근데 우리가 이거잖아. 일요일 날 썸머가 끝나잖아. 네. 근데 일요일 날 좀 일찍 가고 싶겠네, 분명. 아니에요. 아, 그러네. 일요일 날 이제 1시까지 하고 아이. 다음날 학교에서 집화날리는 차고 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럼 다음날 학교 가서 오케이. 준성이 그러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에 개강이잖아요. 예. 일단 이렇게 놀아. 네. 그리고 수요일이랑 일요일에 우리가 수업이잖아. 예. 요때는 열심히 수업 듣고 네. 그 주에는 숙제만 딱 열심히 하고 좀 놀아. 알겠지? 어. 준선이 벌써 웃는 거다. 준성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우리 아는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돼. 아론이는 쌤이 월화 줄게. 알겠지? 월화. 그리고 수요일에 학원 오기 전까지. 알겠지? 근데 수요일에 만약 우리가 저녁 7시 수업이어봐. 그러면은 꽤 많이 노는 거잖아, 아론아. 그치? 내가 봤을 때 한 52시간 잘 수 있는데? 그러네? 우리가 다잘 거야. 그래? 무슨? 자, 보자. 자, 문제 보자. 자, 471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A가 8,6이다.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B,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C.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정도 했어요. 고정된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고정된 점을. 근데 어느 위에 있냐를 관찰하셔서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하면 Y는 X 대칭,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X축 대칭, Y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Y축 대칭을 시키는 거야. 고정된 점을. 몇 번 풀다 보면 분명 감이 오실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녀석의 점의 좌표가 지우나 몇 콤마 몇이야? 8,6이어서 여기가 A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 그림이 없더라도 여기를 찍을 줄 알아야 돼요. 8,8보다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점을 찍어주면 돼. 그리고 나서 Y는 X 위를 한번 움직이고 여기를 한번 치고 여기를 한번 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 그런데 점 B라고 하는 녀석이 Y는 X 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A를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그럼 몇 콤마 몇? 6,8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요 길이랑 뭐하구나? 같구나라는 것 정도 잡아가실 수 있고 그 다음 B라고 하는 녀석이 X축 위에 있다 보니까 자, 요 A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X축 대칭시킨다 돼요? 네, 그럼 이 녀석은 8, 마이너스 요 정도.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는 요 길이가 얘랑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치고 이렇게 가는 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걸로 바뀌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시작과 끝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 녀석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뭐가 되고 최소가 되며 제가 더 들어갔었어요. 이때 만나고 있는 요 교점이 진짜 누가 돼야 되고 B가 돼야 되고 여기가 C가 돼야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건 저 최소 길이, 저 직선의 방정식, 그때의 점 B, 그때의 점 C까지 다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할 줄 아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는 거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마지막 질문이고요. 더 안 풀어도 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지훈이 이해했죠? 그러고 나면 요 직방을 우리가 빨리 구하는 거야. 얘들아 2 증가할 때 14 감소하네? 그럼 따라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7이냐? 그럼 마이너스 7x고요. 자, 대충 6 넣었을 때 8 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50이니? 맞는지 한번 보자. 맞네요.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교점이니까 요 식과 요 y는 x를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럼 8x는 50, x는 8분의 50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점 C는 x절편이니까 7분의 50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된다. 요거리랑 요거리랑 뭐예요?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치고 가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내는 거지. 얘가 x축 위에 있었기 때문에 x축 대칭을 시키는 거야. 얘가 y는 x 위로 움직이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y는 x 대칭 시킨 거고.
그래야 거리가 같다라는 개념을 적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구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제가 분명히 영상 다 올려놨으니 여러분들 영상도 또 좀 참고하시고 괜찮으시죠? 오케이, 1교시 여기까지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저 도형의 방정식 끝냅니다. 이제 함수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단원으로 왔네요. 자, 마지막 단원명이 우리 아론 뭐예요? 함수요. 네, 함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함수라고 하는 내용 좀 친숙한가요? 네, 그죠. 우리는 아무래도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용어 자체가 낯설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함수 파트는 다시 크게 몇 가지로 해내나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함수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함수 자체에 대한 뭔가 개념을 배우는 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결국 신경 써야 되는 건 세 가지예요. 여러 가지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아마 이번 주에 그 정도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함수 두 개를 배워요. 하나가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 하나가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 그렇게 딱 여러분들 새로운 함수 두 개 배우면서 3단원도 끝나. 그러면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뭔가 함수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배우는 파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본적인 표현 방식들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함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쪽, 자, 아무거나 함수 예시 1차 함수 아무거나 하나 들어봐. y는 2x요. 오케이. 자, 우리 쪼가, 자,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방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함수를 우리 쪼가 2x 더하기 3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함수의 이름을 gx, hx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x라는 이름을 좀 붙였어요. 여기까지 괜춘? 자,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여기다 1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5, 뭐 2 넣으면 이런 식으로 뭐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 함수의 이름이 지금 현재 f인 건데 잘 들어줘. 결과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건 얘들아, 우리가 어떤 걸 함수라고 해?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져서 y 값도 하나로 정해져요. x의 값이 하나일 때 y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걸 함수라고 해. 너무 좋은데? 결과적으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함수라고 하는 게 앞으로 뭐야? 라고 누군가 물어본 다음에 아론 뭐라고? 대응 관계. x와 y 사이에, 물론 우리가 x, y를 많이 쓰니까요.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 근데 아론이가 잘 얘기한 것처럼 대응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좌표 평면에 찍어보고 만약에 도형이 됐어요. 그럼 저 함수는 뭐 상황에 따라 도형의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여기까지 괜춘? 자, 그럼 봐봐요. 자, x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요렇게 내가 표현을 했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둥글게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럼 이 안에 우리가 보통 무슨 소를 적죠? 원소를 적죠. 그래서 제가 1, 2, 3, 4 정도 넣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집합 x 안에 원소가 1, 2, 3, 4 있어요.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쌤이 또 집합 y를 하나 갖고 와. 자, 그리고 이 안에 5, 7, 9, 11, 13 정도의 원소가 들어있었다라고 좀 칩시다. 그러면서 집중. 제가 요렇게 화살표를 딱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출발해서 일로 도착하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x자리에 넣는 거구나가 약속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된 애들이구나가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함수의 이름이 뭐지라고 했던 애들 함수 이름이 뭐예요? fx죠. 그러면 그 함수의 이름을 요 위에다 딱 써줍니다. 요게 함수에 대한 표현 약속이에요. 왜요? 하지 말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이 f고 여기 있는 애들이 넣는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이 도착하는 애들이구나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렇게 1, 2, 3, 4 넣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준영아 뭐라 그래? 이렇게 넣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뭐라 그래요?
정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늦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S반이에요. 예,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워요. 더워요 전. 하지만 우리 하윤이 추워요? 괜찮아? 예. 자, 그래서 늦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더 더운데 좀만 내려주시면 안 돼요? 응? 좀 올렸어 지금. 네. 뭐 제가 자주 쓰는 스킬이에요. 이거 그대로인가요? 예, 그대로야. 위아래 위아래. 아니야, 올렸어. 21도야. 아까 18도였는데. 아 원래 자, 이렇게 늦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거 우리가 정역이라고 하고요. 봐봐 얘들아. 실제로 1을 대입하면 어디로 가요? 5.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 넣으면 5라고 하는 녀석이 튀어나오는구나. 근데 이걸 좀 있어 보이게. 야, 1 넣으면 5로 튀어나와. 너무 간지 안 나잖아. 1은 5로 대응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우리는 1, 2, 5로 대응돼요 라고 하는 대응이라는 말을 좀 쓰기도 합니다. 그냥 꽂힌다 이 정도 느낌이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좋습니다. 3 넣으면 What the fuck? 그죠? S반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5, 7, 9, 11, 13 얘네들은 분명 선택이 될 수 있는 애들의 모임이었잖아요.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지, 아론? 공역. 네,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네가 실제로 다 선택받았어? 그렇진 않죠. 실제로 선택받은 지금 보니까 5, 7, 9, 11, 13이죠. 미안. 5, 7, 9, 11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선택받은 5, 7, 9, 11 이렇게만 원소로 하는 집합을 뭐라 부를까요? 네, 얘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들 구분 괜찮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도착을 하면 얘네가 늦는 거, 얘네가 도착하는 애들. 이건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와 같은 표현으로 얘가 문장에서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자, x에서 y의, 로의 함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럼 딱 읽어봐도 얘들아. 화살표가 출발하는 애가 x겠어, y겠어? 같은 거 느껴지죠? 아, 그러면 이 x가 뭐 무슨 역이 되는 거야? 정역, y가 공역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제가 예시로 든 거고 이거 얼마든지 y에서 x로일 수도 있고요. a에서 b일 수도 있고요. x에서 x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집합의 이름이 x, y인 거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땡땡 x 화살표 y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주어지나 요렇게 주어지나 이렇게 주어지나 다 같은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여기까지 혜린이 이해돼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볼까? 뭐죠? 서로 같은 함수? 옳지. 아니네. 자, 함수에 조건이 있습니다. 즉 x, y의 대응 관계만 나오면 무조건 다 함수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x가 뭐가 되냐에 따라 y가 결정되잖아요. 그치? 그럼 얘도 분명히 대응 관계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불러요. 그럼 함수라고 부르는 거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딱 요 정도 느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요 정도 느낌. x에 대응하는 이라고 하는 건 꽂히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y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준성이한테 자 여기 함수가 있어. 1 넣어보자 라고 했더니 준성이가 쌤 1 넣었는데 값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x 화살표 y 요렇게 딱 쓰는 순간 아 x에 있는 애들을 넣는 거구나가 약속이 된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안에 예를 들어 1, 2, 3이 있어. 그럼 우리는 1, 2, 3만 넣는 거구나가 약속이 된 거야. 그리고 y에 예를 들어 a, b, c, d가 있는데 그리고 이 함수의 이름을 예를 들어 제가 f라고 했는데 대응 관계를 보니까 1이 b로 간대요. 뭐 그럴 수 있죠. 2가 c로 간대요. 그리고 끝이야. 이러면 함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야. 3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3을 넣었으면 뭔가 어디로 꽂혔어야 돼.
근데 그렇게 뜨지 않고 여기서 스탑이 됐다라는 건 우린 이런 자식을 함수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역은 그럼 없어져요. 미안, 한다. 공역이랑 대응되는 그렇지.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란 말을 구분하는 거야. 공역은 선택받지 못하는 애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화살표가 얘들아 그럼 원래 몇 개 출발했어야 돼? 3개가 출발했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하나의 x가 여러 개의 y를 선택하는 건 불가해요. 하나의 x가 여러 개의 y를 선택하는 건 불가해. 예를 들어 내가 아론이한테 아론아 이거 함수야. 이 넣으면 어떻게 돼? 그때 아론이가 쌤 이 넣었더니 y가 5, 7, 9, 11이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x는 y제곱 같은 x는 y제곱 같은 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제 얘기 좀만 들어주세요. 자, 예를 들어 자, 1, 2, 3, 4 정도가 있다라고 쳐요. 그리고 y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아자잣 a, b, c, d였다 쳐요.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고 자, 그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쳤을 때 집중해줘. 1이 a를 선택했네. 2가 a를 선택했네. 자, 요 그림은 된다 안 된다? 요 그림은 돼요.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y는 x제곱 같은 거. 2니튼 마이너스 2니튼 둘 다 4로 꽂히죠. 다른 걸 넣었지만 걔네가 같은 걸로 가는 건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3이 c를 먹었어. 4가 오케이 c도 먹고 나는 d도 먹을래 얌얌얌얌 이러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하는지 됐죠? 그러니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지금 4개죠. 화살표는 반드시 몇 개가 나왔어야 되고 4개만 나왔어야 하며 걔네가 도착하는 애들이 무조건 있었어야지만 우린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 들어. 우리가 이전에 도형의 방정식을 배웠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자식이 2차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차 함수라고 굳이 부르지 않거든요. 이유는 자, 이거 20으로 가자. 예를 들어 내가 x에다 3을 대입해요. 그럼 y제곱이 16이지? 그럼 y가 뭐여도 되고 4여도 되고 3 넣었을 때 y가 뭐여도 돼요? 마이너스 4도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하나의 x가 여러 개의 y를 선택을 하니까 우린 이 녀석을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그림으로 한 번만 예시를 드리면 이렇게 되는 순간 함수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의 x 값을 대입을 했는데 x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죠? 그런데 그 안에 y 값이 2개 이상이 선택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함수라고 보지 않아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혜리나 이제 세 번째 뭐 배울까요? 옳지. 왜요?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러냐? 아니지 진짜 잘 얘기한 걸 수도 있지.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배울 차례죠. 다르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가 y는 x 대칭하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2차 함수를 y는 x 대칭시키는 애는 함수가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본인이 더 배워가지고 선생님 2차 함수 y는 x 대칭하면 그거 무리함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그려져야 함수가 됩니다.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 아론이가 오케이 y는 x 대칭 렛츠고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하나의 x 값에 y 값이 몇 개 돼요? 그래서 이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요만큼만 그려졌어요. 이건 함수예요. 왜? x값 하나에 y값 하나 됐으니까. 괜찮으실까요? 지금은 뭔 말이야? 이러셔도 돼요. 내가 다 설명할 거야. 알겠지?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심에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었으면 돼요. 알겠지? 자,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함수가 서로 같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두 함수가 서로 같다고? 식의 모양이 같으면 되겠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식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서로 같은 함수야 라고 부르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알겠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두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정의역이 일치해야 돼요. 그럼 제가 앞으로 이런 말 쓰면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까요? 넣는 애들이 서로 똑같아야 돼.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요 정의역의 이름을 집합이니까 그냥 X라고 좀 해리나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소리야. 잘 들어. 어떤 A라고 하는 녀석이 이걸 만족한대요. 미편 알죠? 집합 X 안에 원소 A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하면 그 명제 표현인 거 되죠? F라고 하는 녀석에 A를 대입한 거랑 G라고 하는 녀석에 A를 대입한 게 같으면 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두 함수 전부 다 정의역이 일치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넣었을 때 똑같으면 우린 이걸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르는데 쌤 그러면 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가볼게요. 자, 예시 하나만 쌤이 좀 들면 쌤이 보통 항상 드는 예시인데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절대값 x 함수라고 좀 칩시다. 그래프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네, V자로 생겨요. V자로.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예를 들어 x제곱이래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이거죠? 근데 내 이야기 잘 들어 얘들아. 너네한테 굳이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실수가 기본 전제입니다. 그건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너네들한테 따로 정의역, 넣는 애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넣을 거야 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x들을 다 넣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fx랑 gx 그래프 그려봐 라고 얘기하면 다 그려봐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fx 그래프는 그리고 gx 그래프는 그려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혹시 이렇게 그냥 대충 V자 형태인 거 준성이도 알고 있을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 요 gx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 느낌으로 그려지는 녀석이야. 눈 크게 뜨고 봐봐요. 서로 비슷하게 생겼어?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어?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지. 이럴 때는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조건 하나를 추가시킬게요. 여기에 조건 하나 추가시킬 건데 둘 다 정의역이 -1, 0, 그리고 1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내가 정의역의 제한 범위를 그려주는 순간 모든 실수를 넣는 거야? 딱 저렇게 3개만 넣는 거야? 예, 저렇게 3개만 넣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려볼게요. X축. X축. 자, fx부터 좀 봅시다. 0 넣으면 얼마예요? 예, 0이죠. fx라 0 넣으면 0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1 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질문. 그래프인가요? 이것도 그래프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며 여기가 1인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같은 정의역을 여기다 넣어봅시다. 자, -1면 얼마예요? 1. 0 넣으면 얼마예요? 0. 자, 1 넣으면 얼마예요? 1. 아까랑 다르게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뭐예요?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두 함수가 서로 같대. 식의 모양이 무조건 똑같구나는 틀린 말인 거야. 내가 정의역을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애초에 달랐던 함수가 서로 뭐 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의역을 안 주면 안 주고 그 그래프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면은 절대 같을 수 없는 거지. 그 경우에는. 괜찮으실까요? 그런데 얘들 잘 들어. 그러면 서로 같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확인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두 함수는 서로 같아요라는 표현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F, G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네요. fx랑 gx랑 이렇게 쓴다는 소리인 거죠? 요렇게 쓰면 틀려요. 학교 시험에서. 요렇게 써야 돼. 괄호 x가 없어야 돼요. 이해됐죠? 요 표현은 두 함수식을 서로 같다라고 놓은 거잖아? 그럼 이건 둘 중에 하나의 의미가 등식이 있는 거니까 방정식이거나 항등식이거나 이해됐죠? 교점을 구하는 행위거나 아니면 진짜로 두 식이 똑같거나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항상 앞에 명시를 해줘요. 방정식 fx는 gx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fx는 gx 그런 표현 없이 이렇게 썼을 때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소리예요. 승은 이해돼? 어휴. 지훈이 되냐?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우린 앞으로 함수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이야. 이런 용어들을 써. 이런 표현들을 써. 요 정도가 기본 개념이야. 이럴 때 서로 같다라고 해. 같은 느낌. 아직까지 안 어렵죠? 오케이. 개념적인 거 두 개만, 이제 하나만 더 배울게요. 현준이 추워? 끄자.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준이 추울까봐 지훈이가 얘기해 준 거 같아가지고. 왜? 뭔가 진 느낌이에요? 선생님 지훈이 얼마나 이뻐하니? 유찬이랑 하윤이는 수요일에 7시, 10시 시간이 돼요? 학기 중에? 원래 수업이 7시. 원래 수업 7시, 10시에요? 일요일에 1시, 4시는요? 하윤이는? 돼요? 여기 그 수업이 국어가 10시 1시인데 일요일에. 민병쌤이야? 네. 끝나고 클리닉을 하는데 원래 학원 인사랑 보내주시긴 하거든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비반으로 돌아가잖아요. 끝나고 나면. 석훈쌤이랑 잘 한번 얘기해봐. 알겠지? 제가 석훈쌤한테 얘기는 해놓을 건데. 응? 테스트 볼 거예요. 뭐 마지막 주차 때 본다니까요? 제가 학교 시험으로 준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반세선 비슷해요. 예? 그거 못 보면은 빠이빠이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잘 좋아한다면 무조건 비반 친구들보다는 잘 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비반 친구들보다 공부량은 압도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걔네보다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돼요. 너무 아유 우리 준성이 이뻐라. 자 보자. 우리 준성 너무 귀여워. 자 보자. 후 가볼게요. 그리고 혜리는 나중에 쌤이랑 따로 얘기하고. 따로요? 따로 얘기하고. 지훈이랑 승은이는 저쪽 A반에서 쌤이랑 할 거고. 뭐 시험을 완전 똥 싸지 않는 한은 뭐 이제 승리 화이팅 하자. 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랜다. 그 다음 개념을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개념은 우리가 지금 내용 하나만 더 배울 건데 요거부터 이제 좀 중요해요. 여기까지 오늘 테스트에 냈어요 이미. 아로님 왜? 그냥 기계적인 AI 같은 대답이었어요? 감탄사. 그래요? 이랬잖아요. 허허. 아로니 나중에 여자친구가 되게 싫어하겠는데. 너무 공감 없는 T 같은 대답 아니에요? 저 FA. 그래요? 오빠, 그랬구나. 오빠 나 말도 안 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완전 FA. 그래요? 근데 너무 기계적인 대답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이랑 튀긴 거 아니에요? 그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순간 차별되고 막 여자친구가 오빠 나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 슬프겠다. 나도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하네. 말 시작도 안 했어. 어떡해. 듣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자 볼게요. 자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론이는 이거를 좀 공부한 적이 있지 않나? 네. 몇 가지 있죠? 4개. 4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1대1. 1대1. 1대1 대응. 1대1이 끝이에요? 1대1 함수. 옳지. 1대1 대응 함수. 계속 얘기해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뭐라고? 그 다음. 항등 함수. 그 다음. 상수 함수. 그 다음. 역함수. 아까 합성 4개나 함수. 네가 4개이다. 6개네. 어? 6개. 4개 정도가 있어요. 알겠지? 4개 정도가 있는데 아론 너 나한테 외웠잖아. 잠시만요. 상수, 항등. 응. 1대1 대응. 그렇게 해야 끝. 여기랑 그지? 그게 이제 다른 거지. 그지? 나. 그렇지. 자, 첫 번째 우리 아론이가 잘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는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럼 1대1 함수라고 하는 게 혜린이가 얘기해줘. 뭐예요? 뭐라고? 우리 반 애들 기본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구나. 정혁이랑 치혁이랑 한 개요. 정혁이랑 치혁은 원래 한 개 한 개씩 하잖아요. 그것도 맞고 어. 뭐지? 아니 잠깐 아니요. 알아요. 제가 할게요. 긴장하지 마. S방 가야겠다 이거. 자, 가보자. 자,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요거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1대1 함수의 정의 표현이에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자, 함수 이름을 그냥 f라고 쳤을 때 fx1과 fx2가 같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이에요.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다른 x값 넣으면 무조건 다른 함수여야 돼. 다른 값이어야 돼. 이런 말인 거지. 그럼 질문. 2차 함수는 1대1 함수예요? 아니라는 거 느껴지죠? 2랑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다른 값을 넣었지만 둘 다 4라는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x제곱 같은 거.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야. 네가 다른 걸 넣었으면 결과도 무조건 달라야 돼. 이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얘들 잘 들어. 우리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무슨 명제도 참이에요? 이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시험 때는요. 이거에 대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대우라고 하는 건 가정과 결론을 서로 뭐하고? 뒤바꾸고 거기에 뭐까지 취해야 돼요? 부정까지 취하는 거라는 거 안 까먹고 있죠? 자, 서로 자리 바꾸면 fx1과 fx2 이걸 먼저 쓰는 건데 부정하는 거니까 같지 않다의 부정은 같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녀석의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요게 1대1 함수의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얘들아 1대1 함수니? 네. 그죠? 왜 x값 다르면 y값 계속 다르잖아. 하면 순간 뭐가 돼요? 깨지는 거 느껴져요? 왜? 다른 x값 넣었을 때 같은 y값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잘 들어. 어떤 함수가 올라가고 있어. 얘가 1대1 함수여야만 해. 그럼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내려오는 순간 깨져요. 어떤 함수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1대1 함수래. 다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기울기가 그건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건 돼요. 이것도 1대1 함수이긴 한 거지. 이해됐죠?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증가하고 있던 놈이 갑자기 감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감소하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증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잠깐. 끊어짐이 없었을 때. 근데 끊어짐이 있는 경우에는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조금 덧붙여주면 일반적으로 얘들아 생각을 해봐. 끊어져 있지 않으면 올라가다 내려가면 무조건 깨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할게요. 일반적으로 그 함수가 1대1 함수야. 그럼 반드시 증가만 하거나 또는 뭐만 해야 돼요? 감소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 얘는 증가만 하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할까요?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럼 반대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감소함수여야 돼요. 여기까지 되죠? 일반적으로. 근데 쌤이 여기에 살짝 덧붙일게. 그 일반적이라고 하는 건 끊어짐이 없어야 돼. 그럼 끈에서 이 끈 이 밑에 아로나 뭐야? 니은 이에지야? 끊어짐이 없다 할 때. 니엔 셋. 아니면 뭐지? 리을 비읍인가? 니엔 셋 맞지 않아요? 그지? 자, 끊어짐이 없다. 끊어짐 없는 경우만. 여기까지 되죠? 쌤, 그러면 딱 끊어짐이 있는 경우는요? 그건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합시다. 알겠죠? 지금 뭐 너무 딥하게까지 들어가고 싶진 않아. 일반적으로 저렇다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 그럼 또 뭐 있지, 아론?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이요. 그렇지. 1대1 대응 함수라고도 부르나? 아니요. 아까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지 않았나? 많이 잘못 나왔어요. 아하. 1대1 대응입니다. 네. 1대1 대응 함수라고 만약에 가져오고 서술형 때 써주면 이제 학교에서 얘 뭐야?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감점하죠. 근데 혜린은 어차피 글씨를 못 쓰니까 감점에 당할 수도 있겠네. 아니 글씨 때문에 감점당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생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알겠죠? 자, 문제 볼게요. 자, 1대1 대응은요. 자, 기본적으로 아니 글씨 잘 쓸 땐 잘 써요. 보여줘. 1대1 함수여야만 해요. 즉 1대1 함수가 갖고 있는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더 붙어요. 요거 혹시 우리 쭉 알고 있나? 자, 한 개의 조건이 더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역과 치역은 무조건 같나요? 아까 내가 처음 예시 들을 때 분명히 다르게 들었잖아. 기본적으로 말들을 못해. 자, 공역과 치역이 뭐 해야 되냐면 같다라는 조건까지 추가됐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잘 들어줘 얘들아.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요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야. 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 되는 것처럼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딱 쓰면 여러분들이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시 하나를 또 들면 1, 2, 3, 4 A, B, C, D, E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1대1 함수가 된다는 건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자, 1이 A를 찍었어. 2가 A를 찍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2는 C를 찍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걸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이 B를 찍어요. 4가 D를 찍어. 1대1 함수인가? 네. 1대1 함수예요. 근데 공역의 원소 몇 개 있어? 치역의 원소는? 그럼 얘는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할까?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1대1 함수가 되게끔 하는 세팅이 이거밖에 없나? 더 있죠? 꼭 1이 A를 찍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 이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개수는 5팩인 거돼요? 네. 1이 찍을 수 있는 게 몇 개? 5개. 2가 찍을 수 있는 거 4개. 3이 찍을 수 있는 거 3개. 4가 찍을 수 있는 거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따로 또 쌤이 정리해 줄 거야. 함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해서. 괜찮아요? 네. 자, 그럼 1대1 대응은 얘들아 이런 느낌이겠네. 봐봐. 정역이 지금 몇 개 있어? 4개. 화살표 몇 개 출발해? 4개. 근데 1대1 함수라면 기본적으로 도착 지점이 서로 다른 4개겠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냥 공역으로 끝나야 돼. 더 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황을 좀 구현할 때 예를 들어 여기가 1, 2, 3이야. 원수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럼 이쪽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A, B, C. 지훈이 이해 안 되잖아, 솔직히. 아 저요? 네, 너요. 아 됐습니다. 괜찮으시죠, 지훈아? 그지?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팅돼야 되고 진우 이해돼요? 옳지. 예를 들어 1이 A를 찍어, 2가 C를 찍어, 3이 B를 찍어. 요런 식으로 세팅이 돼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얘는 네, 얘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겹치는 게. 겹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2차 함수처럼 어. 똑같은 다른 게 딱 같은 걸 찍으면 되냐고? 안 되죠. 왜냐면 1대1 함수 해야 되는 거니까. 괜찮으시죠? 오케이. 근데 공격이 더 많은 건 상관이 없어요. 응? 이쪽이 더 많은 건 상관이 없어요. 이쪽이 더 많으면 네. 그럼 1대1 함수가 된다니까. 듣고 있는 거죠? 아 듣고 있었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저 모르는 거거든요. 나도 내 생각에도 그래.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라는 이름이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쌤 얘네가 더 많아도 되죠? 라는 그 질문 안에는 쌤 저 안 들었어요? 이런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해했어요? 네. 진짜지? 아 이해했어요. 진짜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3번째. 자, 그 다음 아론 또 뭐 있어? 항등함수. 네, 항등함수. 전에 상수함수부터 갑시다. 순서는 얘들한테 안 중요해요. 자, 앞으로는 이제 저가 이제 상수함수라는 표현을 쓸 건데, 상수함수라는 표현을.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똑같은 값만 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얘가 어떤 한 값, k만 계속 되는 거예요. 1로도 k, 2로도 k, 3로도 k, 4로도 k. 이런 느낌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수함수라는 말보다는 저 녀석의 그래프는 계속 그려왔었어요. 얘는 결국 y는 k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식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x축 있고, 자, y축 있었으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이런 함수를 앞으로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예, 상수함수라고 부르겠다. 괜춘?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을 좀 가보자. 1, 2, 3, 4래요. 자,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예를 들어 a, b, c라고 칩시다. 뭐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대. 이 함수가 상수함수래. 봤더니 1이 예를 들어 a를 찍어. 그럼 나머지 애들이 어디 가는지가 궁금해? 이미 알아. 이미 알아. 얘도 어디 가야 돼?
A. 3도 A, 4도 A, 5, 뭐 다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질문. 혜린.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네, 3개. 그렇지. 싹 다 A, 싹 다 B, 싹 다 C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지우 뭐가 있지? 네, 항등함수가 있죠. 자, 항등함수는 이런 거예요.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너네가 어떤 값을 대입하든 는 녀석 그대로 나오게끔 하는 함수.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를 대입했더니 a를 대입했더니 a가 나오게끔 하는 함수. 이걸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a를 넣었더니 a가 나오는 함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잘 들어 얘들아,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여야만 항등함수가 됩니다. 저건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친구들이 이걸 좀 놓치는데 잘 들어봐. 그동안에 쌤이 정의역을 x라 쓰고 공역을 y라 썼죠. 그지? 그런데 항등함수만큼은 두 개의 집합이 온전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이 1, 2, 3, 4야. 같은 집합이어야 돼. 그럼 이쪽도 뭐밖에 없는 거야? 1, 2, 3, 4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같은 집합이 적혀야 돼요. 이걸 가끔 오해하시면 안 돼. 다른 집합이 오면 항등함수가 애초에 정의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나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정의역의 원소가 1이 있어. 1 넣으면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1. 2는 건 2로 가야 돼. 3는 건 3. 4는 건 4. 이렇게 돼야 돼. 무조건 1대1 대응이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개수는 쪼 몇 개?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지가 지 걸로 가는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는 개수를 찾으시오. 1개. 상수함수가 되는 개수를 찾으시오. 3개. 1대1 함수가 되는 거 셋이오. 5팩.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 찾으시오. 3팩. 이렇게 되는 거지. 느낌이 되시죠? 그런데 내 이야기 잘 들어야 되나?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집중.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라고 치자. 알겠죠?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인 거 있죠? 뭘 넣든 는 녀석 그대로 나와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싹 다. 그 말은 그냥 x 넣으면 x 나와야 되는 거네? 그 함수는 그러면 누가 유일해요? 예, y는 x가 유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y는 x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항등함수구나. 아니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인 건 fx는 x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 쌤이 x라고 하는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그리고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함수 fx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만약에 x의 3승이라고 합시다. 얘는 원래 2는 얼마 나와요? 8. 그럼 당연히 항등함수 원래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의역을 얘로 국한했어. 그럼 마이너스는 얼마야? 0 넣으면? 1 넣으면? 이 정의역에서는 얘는 항등함수예요. 그러니 서로 같은 함수랑 비슷한 느낌이네.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충분히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그게 y는 x만 유일하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마지막 하나만 딱 보고 마무리할게요. 개념은 이게 다고요. 문제를 저랑 못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각자 해보시고, 자, 저랑 135쪽에 기본 문제 5번을 좀 보자. 정의역과 공역이 자연수 전체래요. 그런 집합인가 봐요. 근데 문제에서 fx는 무슨 함수래요? 항등함수래요. 는 녀석 그대로 나오는 함수예요. 그리고 gx는 무슨 함수래? 상수함수래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h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hx는 fx라고 하는 녀석에 gx라고 하는 녀석을 더한 함수가 돼 라고 나와 있는 거 돼요? 네. 근데 fx는 항등함수라며. 그럼 는 녀석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x 나왔을 때 뭐 나왔어야 돼? x 나왔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걸 그냥 내 스스로 x라고 좀 바꿔도 돼요? gx는 상수함수라며. 쓱 지우고 뭐로 바꿔도 돼? k로 바꿔도 되는 거지? 그럼 이런 말이었다라는 거네.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주면 될 걸 그렇게 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저렇게 어려운 말을 굳이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은 아셔야 돼요. 문제 안에 나오니까. 근데 거기 문제 조건 보니까 얘들아 f2가 g5랑 뭐가 돼? 말로 갈게. f는 항등함수죠? f2는 무조건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야. 그럼 G5가 2였던 거네. G는 상수함수네. 그러니까 싹 다 2였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K를 바로 뭐로 바꿨으면 돼? 2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지. 그래서 H4는 얼마? 6. H6은 얼마? 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된다는 거지. 생각보다는 괜찮으시죠? 자, 오늘 배웠던 함수 내용은 얘들아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집중. 내일서부터는 조금씩 어렵다. 알겠죠? 그러니까 긴장들 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